이제 현재 시각이 오후 5시 이제 정각입니다. 사전에 안내해드렸던 이제 설명의 시간이 됐고요. 먼저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오늘 또 무척이나 더운 날씨죠. 선선한 가을 바람이 좀 부는 듯 했는데 또 한참 또 더위가 또 이어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그때 유명하시기 바라면서요.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주성CFC의 임상규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설명회가 저희 네 번째 설명회예요. 동별로 해서 이제 네 번째 설명회고, 설명회 먼저 시작에 앞서서 우리 김정혁 주합장 인사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오늘 준비된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혁입니다. 저희가 9월 15일 관리처분 인가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님께서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을 많이 질문도 하시고 해서 오늘과 같은 동별 간담회를 준비하게 됐고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주중에 좀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또 불편한 말씀을 좀 양해를 구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넓은 장소를 섭외하는 게 여의치 못해서 저희 조합 사무실에서 불가피하게 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또 많은 말씀이 오고 가겠지만 저희 조합원님들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간담회 자리가 주장이 좀 강하다 보면 서로 좀 어떤 선을 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또 서로 이웃이고 또 서로 인격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선을 좀 지키시면서 너무 강한 주장이 상대방에게 좀 불쾌감이나 혐오감까지 가지 않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앞에 세 번 간담회 할 때는 저희 조합원들끼리 하다 보니까 저가 사회도 보고 하면서 진행을 했었고, 오늘은 또 정비업체 이사님도 와 계시고 사회도 맡고, 그리고 세 번에 걸쳐서 쭉 해보니까 그 처음 자리에서는 질문이 좀 다양한 범위에서 좀 나오고, 또 할 얘기가 많다, 질문이 많다라고 해서 개요를 안내 드리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님들께서 먼저 질의부터 받자라고 해서 진행을 했고, 지금 세 번 정도 해보니까 질문 내용들이 좀 대부분 요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그거에 맞춰서 지금 홍보물도 지금 홈페이지 게재도 돼 있고, 아마 내일 정도 되면 그 세대마다 조합원 여러분 댁으로 우편물도 배송이 되어서 저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공사비 내용이나 그리고 우리 조합의 사업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내용들을 조합에서 준비한 자료가 전달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리고 인사 말씀이니까 좀 당부의 말씀이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시점에 어느 정도 중요한 상황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그 정비 사업의 행정적인 업무 처리에서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관리처분 인가라는 게 마지막 단계고, 이게 끝나면 위주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9월 15일 관리처분 계획 인가 총회가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그게 가결이 되면 올해 안에 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그러면 내년 위주 계획을 세워서 봄이 되면 다 위주를 시작할 욕심이고요. 그런 일정으로 따지자면 27년 말까지는 좀 무리겠지만 28년 초 정도에서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또 저희에게는 가장 큰 혜택이 될 수 있는, 며칠 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최근 그 주택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타겟성 대책을 마련을 했는데, 여기에 최대의 수혜 단지가 될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 이상의 그 이자율도 낮아지는 거, 그리고 저희가 취득세나 이런 부분들도 해당되는 분들은 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저희 조합 같은 경우는 현금 청산하신 분들 취득세 이런 것도 감면이 되고, 또그 허그 보증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런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하는 게 이제 방향이 워낙 많지만, 지금은 계속 강조드리지만 속도를 내서 정부의 그 정책도 혜택을 보고, 또 저희 원하시는 그런 시점에 일반 분양을 한다면 조합원 그 수익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부탁드리고 강조드리는 것은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조합 사업을, 조합 집행부를 믿고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면 더더욱 분발해서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설명의 시작에 앞서서 설명에 오늘 준비된 항목이 관리처분 계획서 이제 통지를 해드릴 겁니다. 총회책자 우편으로 이제 보내드릴 거고요. 우편으로 보내드리기에 앞서서 관리처분 계획서 간략하게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앞서서 우리 시공사 본계약 체결과 관련돼서 이제 의견들 좀 있으셨죠. 오늘 이 자리에 또 현대산업개발의 관계자분도 참석하고 계세요. 그래서 같이 좀 의견 나누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설명회는 저희가 준비한 설명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설명 다 끝난 이후에 질의응답 하는 시간도 좀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설명회는 영상으로 촬영되고 있다는 것도 사전에 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께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좀 기록될 수 있도록 소유하고 계신 동호수와 성함을 꼭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시는 내용이 이제 관리처분 내용이에요. 관리처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사전 통지문들은 다 받으셨죠? 우편으로 저희가 가정에 다 배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님들 내가 희망하는 평형이 몇 평형이야? 라고 분양 신청을 해주셨고, 분양 신청한 결과에 따라서 조합원이 몇 평형에 배정됐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현대아파트 소유하고 계신 게 몇 평형이고 종전 자산평가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해드렸고요. 그리고 신청한 평이 84면 84의 평균 가격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안내해드렸어요. 그래서 분담금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또는 환급금이 어느 정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안내해드렸습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한 게 우리 관리처분 계획이고요. 우리 종후에 대한 자산평가는 실질적으로 우리 분양 신청이 만료된 기일로 종후에 대한 자산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종후에 대한 자산평가는 조합원님들의 분양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종후 감정평가는 조합원의 분양가. 그렇죠? 그리고 일반 분양가는 지금은 추정한 거예요. 결정된 게 아닙니다. 일반 분양가는 언제 결정되냐면 일반 분양하는 시점에 결정이 돼요. 근데 현재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에 어느 정도에 대한 일반 분양가 추정가액을 넣어놔야 분담금이라는 항목들을 안내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정평가사님께서 추정가액을 우리 종후 감정평가에 반영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우리 종후 신축되는 아파트의 감정평가 금액에 거기에 130%를 일반 분양가로 반영했어요. 그래서 향후에 분양을 하는 시점에 있어서 분양가가 좀 높아질 수 있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현재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씩 보면서 또 깊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관리처분 계획서 우리 일반적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이용 현황에 대한 사항도 일반적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294세대예요.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면적도 확정된 면적입니다. 사업시행과 고지랑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호별로도 면적표를 다 넣어드렸어요. 우리 책자로도 상세히 좀 안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 2층, 지하 1층 면적표까지 넣어드렸고요. 대지 지분도 아파트도 그렇고 우리 상가도 그렇고 대지 지분까지 다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일반적인 내용들은 다 넘어가고요. 뭐냐면 간단해요. 우리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입니다.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입니다. 한국이 여러 개의 물건을 갖고 계세요. 1주택 공급이 원칙이에요. 예. 하나의 물건을 공유하고 있어요. 1주택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근데 1+1은 가능해요. 예. 그래서 현재로서 우리 1+1 신청하신 조합원님도 계세요. 그 내용들. 그리고 토지 처분 뭐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감정평가 뭐 우리 사업시행과 고시를 기점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종목가역은 우리 분양시청 만료일 기점으로 평가한다. 이런 내용들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분 기준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들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거는 좀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뭐냐면 우리 토지 등 소유주 여러분께서 주택과 부대공리 시설을 소유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권리 분석을 했더니 최초로부터 안양시로부터 이전받지 못하신 지분들이 있어요. 예. 그게 663.32제곱미터. 예. 이거 있고요. 그리고 최초 분양 공고했었을 때 대지 면적 대비 덜 받아가신 분도 계세요. 이게 2.9621제곱미터. 미미하죠. 자, 그리고 더 받아가신 분도 계세요. 이게 34.508. 자, 이거는 우리가 경정된 것으로 보고 감정평가를 진행을 했어요. 이해되셨어요? 네, 여러분 전 자산평가 다 했죠? 다 지분 확보한 걸로 보고 감정평가 했습니다. 안양시로부터에 대한 지분 내용은. 자, 근데 이게 문제예요. 뭐냐면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분들이 계세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대지권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원래는 대지권 설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대지권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하실 때 건물만 매매를 해요. 토지는 소유권을 안 갖고 왔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50명에서 60명 가량 되세요. 네. 그 뒤에서 또 설명드릴 텐데 그분들은 지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지분을 확보하셔야 되고 조합에서 그분들께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지분 확보하셔야 됩니다. 라고 안내해드릴 겁니다. 안양시로부터 이전받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가 정리해드릴 겁니다. 조합에서. 자, 그래서 종전자산평가는 이미 앞서서 한번 안내해드렸어요. 총 종전자산평가 금액은 상가를 포함해서 9,325억가량 종전자산평가 금액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현대산업개발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 지하 12호는 우리가 관리처분 인가 나고 나면 조합에서 매수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분양 신청하세요라고 했더니 분양 신청 안 하신 분들 계세요. 그렇죠? 54명이 있습니다. 분양 신청 안 하신 분들이 54명이에요. 그 분들의 종전자산평가액은 비례율에서 제외합니다. 그 금액이 285억가량에 대한 부분은 종전자산평가에서 제외하고 비례율에 반영한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종전자산평가를 비례율에 반영하는 금액은 9,040억가량 됩니다. 이 내용입니다. 넘어갈게요. 그건 분양신청 현황이에요. 저희가 881명의 조합원님께서 분양신청하셨습니다. 네, 상가는 26명. 보시면 됩니다. 1+1 하신 분들도 표현을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은 미포함하고 있다는 부분도 넣어드렸습니다. 면적표를 좀 넘어갈게요. 일반적인 면적표고요. 우리 5구는 조합원 95개 가져갔습니다. 예, 1+1 5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사는 34명이 조합원 분양분입니다.
8사는 500명이에요. 그리고 9사는 25개, 25호, 그리고 103은 93, 107은 46, 120은 16, 130, 15, 134, 59, 펜트하우스는 한 분 이렇게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호수는 887호를 조합원 분양으로 배정하게 됩니다. 6호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게 되면 일반 분양은 367호, 그리고 보류지는 8개 뒀습니다. 8개. 자, 그리고 넘어가면 면적표 조합원 수입에 대한 부분 평가에 넣어드렸고요. 조합원 분양 수입은 저희가 1조 1,396억 정도 조합원 분양 수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일반 분양 수입은 367호고요. 6,649억 정도의 일반 분양 수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가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원 분양가의 130%를 추산한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류지는 조합원 분양가를 반영했어요. 보류지 8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소형주택 매각 32개고요. 5구짜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안양시에 매각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호별로 약 한 1억 3천 정도 조금 넘어갈 것 같긴 해요. 32개 하게 되면은 약 한 43억 정도에 대한 매각 수입이 발생합니다. 근생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수입을 좀 넣어놨고요. 요거는 사실상 호별로 다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합원 수입, 일반 분양 수입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근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은 조합원 분양 수입의 105%를 추산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가를 매각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도 보류지를 하나 넣어드렸어요. 상가 26호 보류지 제일 싼 거 넣어드렸습니다. 5억 4천만 원 가량. 그렇게 했었을 때 상가에 대한 수입이 377억 가량의 상가 분양으로 인한 조합원 분양 수입 그리고 일반 분양 수입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합계를 볼게요. 조합원 분양 수입으로 발생되는 게 1조 1,390억 가량, 그죠? 그리고 일반 분양 수입이 6,649억, 보류지가 약 한 100억 가량 수입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소형주택은 43억. 그래서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분양 수입이 1조 8,190억 가량의 수입이 발생을 하고, 상가로부터 매각을 해서 발생하는 수입이 조합원 분양 수입이 약 한 201억 가량, 그리고 보류지가 5억 4천, 일반 분양 수입이 170억 가량 해서 상가에서는 377억 가량의 분양 수입이 발생합니다. 기타 수입인데요. 요거는 이자예요. 뭐냐면 우리가 사업 추진과 관련된 우리 현산에서 7천만 원씩 지원해주기로 했죠. 그렇죠? 근데 그 유이자예요. 그렇죠? 유이자다 보니까 조합원님께서 이자는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선제적으로 조합에서 먼저 이자를 부담해 드릴 거고 입주하실 때 정산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수입으로 넣고 지출에도 잡아먹습니다. 그 또이도이죠. 마찬가지로 조합원 분담금과 관련된 사항도 이자 수입으로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이주비 이자에 대한 부분도 수입으로 잡아드렸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나옵니다. 이제 정비사업비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약된 금액은 계약서에 근거한 비용을 다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계약서에 있지 않은 한 비용들에 대한 거는 추산액을 좀 넣어드렸습니다. 다 계약된 금액, 다 계약된 금액입니다. 다 계약된 금액이고요. 여기 추산액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추산액 이런 것들. 15억 추산, 그죠? 공사비는 지금 협의된 708만 원, 평당 708만 원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내부가세 넣어드렸고 나머지 것들도 공사비에 포함, 나머지는 추산액 이렇게 좀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기타 공사비 90억 세액 이송 설비하고 중고인가 시행 조건을 위한 비용 이렇게 좀 넣어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로 발생되는 비용이 6,415억 가량의 공사비용 비용이 추산되고 있습니다.
각종 보상비 이건 뭐냐면요. 우리 현금 청산 금액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종전 자산 평가에 있어서 분양 신청하지 않으신 54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소유권을 갖고 오기 위해서 매각을 해야 돼요. 그죠? 보상을 주셔야 되겠죠. 종전 자산 평가 금액의 약 한 120% 정도 추산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을 넘어설 수도 있고 그 안에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소유 지분 갖고 오는 비용도 소액 좀 넣어드리긴 했습니다. 이거는 협의에 의해서 좀 바뀌긴 해요. 자, 그리고 추진연의 운영비는 기 발생된 비용, 조합 운영비는 제가 90개월 정도 추산해서 넣어드렸습니다. 25년부터 감정평가 수수료 넣어드렸고요. 정비업체 영업비, 각종 요역비들 다 계약된 비용들입니다. 변경될 사항들이 없어요. 뭐냐면 요거는 바뀔 수 있습니다. 위에 계약된 거 이외에 우리가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면서 용역들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을 해요. 근데 그 금액이 지금은 얼마인지는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용역들이 발생했었을 때 우리가 한 30억 범위 내에서 운영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부담금 이것도 기 납부된 거, 광역시설교통 부담금 같은 경우는 기 납부됐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향후에 부과가 되는 금액이고요. 이후에도 부과되는 금액이 때문에 추산액을 좀 넣어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재생공과금 보존등기비 이거 300 넣어드렸어요. 법무사님께서 이 정도의 비용은 좀 필요하다라는 비용이고요. 사출근거는 우측에 함께 좀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재산세 우리가 54세대 우리 조합으로 소유권 갖고 오게 되거든요. 소유권을 갖고 오게 되면 세대당 80만 원 정도 재산세 내신다는 것 같아요. 그거 한 4년 정도 좀 추산해드렸습니다. 시작권 매입비 넣어드렸고요. 법인세 320억 조합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수익이 발생됐기 때문에 법인세 납부하셔야 돼요. 요건 또 세금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로 발생하는 이자 넣어드렸고요. 요거는 사업비로 부담을 합니다. 별표 쳐드린 거 요거 3개 있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 3개 항목. 우리 7천만 원 조달하는 거 요거에 대한 이자 요거는 자납이에요. 그리고 조합원 분담금 납부하시는 차입금 이자 요것도 자납입니다. 그리고 이주하실 때 이주비 제공해드리죠. 이주비 제공해드리는 이자도 조합원님들 자납입니다. 다만 조합의 사업비로 편성을 하고 조합에서 선제적으로 선납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입주하실 때 정산하시는 겁니다. 입주하실 때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기타 사업비 좀 넣어드렸고요. 총예비, 예비비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금융비용까지 포함했었을 때 1조 519억 가량의 사업비가 발생이 되고 금융비용을 제외했었을 때는 8,840억 가량에 대한 사업비가 추산이 됩니다라는 부분입니다. 해당 사업비에 대한 변경은 우리가 사업 추진 과정에 변경될 수 있다는 항목도 함께 좀 수록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사업비예요. 분양 배정은 일반적인 내용들 다 넘어가고요. 뭐냐면 상가에 대한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다 우리 배정 다 끝났습니다. 아파트 배정 다 끝났고요. 상가 배정 다 끝났습니다. 상가 소유주분들이 아파트를 신청하신 분, 가져가신 분들은 없으세요. 신청하신 분들은 있는데 권리가액이 최소 분양가보다 높진 않기 때문에 가져가신 분은 없습니다. 동구수 추첨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파트 동구수 추첨 발전 계획에 넣어드렸습니다. 뭐냐면 자, 동구수 추첨은 우리 지금 평형 배정만 하신 거예요. 백상갈래, 그죠? 백상갈래 이렇게만 신청하신 겁니다. 배정이 완료가 됐고 우리가 관리 처분이가 끝나고 나면 공모 추첨하는 시점은 우리 착공하기 전에 합니다. 착공하기 전에 한국부동산원에 전산 추첨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전산 추첨합니다. 전산 추첨 방법은 우리가 일단 큰 기준을 좀 잡았어요. 뭐냐면 우리 59A 이거는 임대가 있어요. 32개 임대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층을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59A는 전체 동을 기준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59 신청하신 분들은 저층이 배정될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59B는 지상 6층부터 최상층까지 할 거예요. 5층 이하는 조합원들 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4는 6층 이상 최상층 마찬가지로 74 신청하신 분들은
5층 이하는 배정되지 않습니다. 6층부터 배정됩니다. 84 그리고 94도 마찬가지로 6층 이상부터 배정이 됩니다. 6층 이상부터 배정돼요. 자, 근데 103 이거 볼게요. 103 뭐냐면 우리 103 신청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우리 계획 세대수 대비 103을 신청하신 분이 상당수 많기 때문에 103은 4층부터 최상층까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조합원 분양분이 4층부터 최상층까지가 103이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107, 120, 130 그리고 134 요거는 계획 세대수 대비 신청하신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10층부터 최상층까지 여기는 이제 신청하신 분들은 최소 10층부터 이제 가실 수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펜트하우스는 한 개이기 때문에 추천 없이 당첨된 걸로 봅니다.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배정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요. 호배정까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반 분양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분양은 지금 호에 대한 부분이 결정되지 않았어요. 일반 분양은 언제 하냐면 우리가 착공 승인이 있어야지만이 일반 분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분양하려면 조합원 동호 추첨이 있어야, 그렇죠? 조합원들 다 배정을 하셔야지만이 일반 분양 호수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착공하기 전에 조합원 동호수 추첨으로 세대수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남아있는 세대수가 일반 분양 승인이 나고 나면 해당 세대에 대한 거는 분양가를 결정하셔서 일반 분양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또 어디 있어요? 분양 시점의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서 대의원에서 결정하겠습니다. 분양가 결정된 거 아니에요. 소형주택은 우리 인수자한테 매각할 겁니다. 이 매각한 시점에 금액은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류지에 대한 부분도 넣어드릴게요. 보류집은 우리 공동주택 건립세대수 1%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가 신축세대가 1294세대잖아요. 1% 이내 8세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지는 59AB에서 2세대, 74에서 2세대, 84ABC에서 2세대, 130ABC에서 2세대, 총 8세대를 계획을 할 거고, 보류지에 대한 결정은 우리 대의원회의에서 호수를 지정하겠습니다. 요겁니다. 이것도 일반 분양하기 전에 결정이 될 겁니다. 부대본시설, 상가에 대한 보류시설은 상가 1층 근생 1-26호를 보류지로 지정을 해 두었습니다. 이건 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우리 대의원 회의에서 매각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보류지에 대한 부분은 언제 매각을 하냐면 좀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우리 입주한 이후에도 보류지 매각하셔도 돼요. 보류지는 분양 승인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보류지에 대한 수입을 조합원 분양가로 수입을 잡아놨어요. 근데 사실상 매각하는 시점은 우리가 준공난 이후에 매각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시세로 매각을 하시는 겁니다. 남아있으면 시세로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분담금 요 표 많이 보셨죠? 그랬을 때 우리 비례율이 107.55% 이렇게 나와요. 107.55%. 그래서 개별적으로 권리가액 통지를 다 해드렸습니다. 부담금 납부 방법은 우리 시공사와 계약 체결 공계약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죠. 계약금 10%, 중도금 3회 분할해서 30%, 그렇죠? 그리고 잔금 60%. 이주비 지원 알선해 드린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정산해 준다 뭐 이런 내용들. 연체 있으시면 당연히 정산해 준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현금 청산, 우리 현금 청산 계약 우선적으로 1차적인 건 그거예요. 뭐냐면 분양 신청하지 않으셨어요. 54명에 대한 분들은 이제 조합원으로 보진 않습니다. 조합원에서 제외됐어요. 네. 이분들은 현금 청산입니다. 자, 그리고 분양 신청 이제 하셨어요. 관리처분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분양 계약 언제 하냐면 동호수 추첨 끝나면 분양 계약 하거든요. 조합원 분양 계약.
착공할 무렵에 조합원 분양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부모 추천 결과를 봤더니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나 분양 계약 안 할래. 그럼 또 다시 현금정산으로 구분될 수 있어요. 그렇죠? 처분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상가 현금청산 내용들인데요. 이거는 아파트 현금청산 대상자, 상가 현금청산 대상자 이렇게 했었을 때 285억 가량 정도 됩니다. 이거 책자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돼요. 우리 재건축 초과이익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이에요. 현재 기준으로 산출했었을 때 세대당 약 한 89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서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서는 한 89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2주 철거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관리처분 총회가 9월 15일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견 현재 공람 중에 있고요. 공람에서 의견 주신 분들에 대한 거는 조치 계획을 저희가 또 만들어야 됩니다. 조치를 만들고 통지를 또 해드립니다. 그 기간이 한 짧게는 한 3주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이후에 인가 신청 바로 들어갑니다. 인가 신청 들어가게 되고 목표는 저희가 올해 안에 인가를 받는 게 목표 일정입니다. 조금 서둘러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국부동산원의 타당성 검증이라는 절차도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비 검증도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요번 총회에 부의하는 안건이 저희 내년에 이주하는 내용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의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다 넣어드렸습니다. 통상적으로 의결하는 일반적인 안건들이고요. 요번 총회 관리처분 총회로서 관리처분 계획은 전체 조합원 3분의 2 동의, 일반 안건에 대한 것은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저희는 내년 상반기에 이주 계획서를 수립하고 가급적이면 상반기 6월 전에는 이주를 개시하려고 하는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가 완료가 되고 나면 철거 기간이 좀 소요가 돼요. 보통 한 1년 정도 철거 기간이 좀 소요가 되고요. 철거가 완료가 되고 나면 착공 승인 받고 착공사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에 대한 부분, 공사 기간 공개학에서 또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정을 좀 보시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인 사항에서 기타적인 사항에서 일반적인 내용들 다 넘어가고요. 한 가지 또 보셔야 될 이 내용들.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 요거 내역들 다 넣어드렸어요. 근데 개인정보여서 누구 이렇게 표현을 못 해드렸어요. 몇 동 몇 호 이렇게 표현을 못 해드렸어요. 넣어드렸습니다. 요분들은 지분을 다 못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리스트 넣어드렸고, 자 그리고 요겁니다. 자 사업구역 내 건축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상이한 토지 등 소유자의 경우에 저번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 조합원 개인이 부족한 토지 대지 지분 면적은 취득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인과 사인 간의 거래였어요. 그죠? 부동산 거래하면서 지분을 안 갖고 오신 거예요. 또는 안 줬거나.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인과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정리하셔야 돼요. 야, 나 토지가 안 줬어. 빨리 줘.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죠? 정리, 대지 지분에 대한 면적은 개인이 취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대지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확보한 지분만큼은 추후 입주 시에 해당 금액만큼은 정산항목으로 차감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되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해당 세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현재까지 확인된 게 58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58명 정도. 근데 계속 거래가 되고 있죠. 계속 거래를 하고 계신데 계속 토지를 안 옮기고 계세요.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 법무사 측에서 대지권 설정을 먼저 좀 합시다라는 요청이 있고, 저희 관리처분 총회 끝나고 나면 대지권 설정에 대한 부분 진행하면서 또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큰 관리처분 내용에 대한 흐름이. 나머지 거는 뭐 일반적인 사항들 그리고 쭉 보시게 되면 법규 좀 넣어드렸고, 궁금하신 게 아마도 뒤에 보시게 되면 설계에 대한 부분도 다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궁금하신 게 아마도 신축 아파트에 대한 금액,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101동 몇 층 몇 호 얼마 이렇게 다 넣어드렸습니다. 보시기 편하게. 그렇죠? 네. 이 책자에 다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층호별로 금액이 다 다릅니다. 층호별로 금액이 다 다릅니다. 신축 아파트 2동, 3동, 4동 다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제일 뒤에 가면 개별 통지문으로 저희가 호별로 권리가액에 대한 것은 안내를 또 해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처분 계획이 여기까지 걸쳐집니다. 큰 내용 없죠, 그렇죠?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관리처분 내용에 대한 부분까지는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어서 우리 현산 설명을 드릴 게 있으실까요? 지름대업으로 갈까요? 이거 먼저 할까요? 자, 뭐 우리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다른 거 있으시면 거절수 바꿔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우리 이제 동호수 개정할 때 네. 일방적인 추천 형식은 좀 지양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분담금이 4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그게 안 된다 하면 제가 그 동에 가장 낮은 평수로 내가 가서 분담금을 줄여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평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동이라도 그 격차가 공부하지 마세요. 저분한테 뭐 하시는 거야 지금? 거기 이런 조용. 말씀 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 같은 동이라고도 가격 편차가 무척 심합니다. 무척 심하기 때문에 조합원들한테 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저 같은 사람 능력 없는 사람한테 최고 좋은 아파트로 가가지고 5억 되면 저는 못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가격 편차가 크지 않으면 그냥 추천도 가능한데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조합원들의 그 어떤 경제적 부담도 고려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줄 게 뭐냐면 자기 부담을 생각해가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게 없다 보면 이제 나머지는 뭐 추천을 해줘도 상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거를 그 감안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분담금에 대한 부담 또는 어르신들인 경우에는 또 저층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 기준만 큰 틀만 잡아놨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거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의원의 의견에 따라 딱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동수 추첨하는 시기에 저층 희망에 대한 거는 별도로 받아요. 저층 희망. 예컨대 나는 2층 1호 하고 싶어. 이거 지정이에요. 근데 그것도 경합이 있으면 추천.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저층 희망에 대한 거는 향후에 우리가 분양 신청할 때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좀 일반적이고 그러한 사항들은 해당 시점 되면 또 상세하게 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말씀하셨으니까 뒤에 분 또 손 드셨는데 먼저 한번 그럴까요? 하시죠. 궁금한 게 7천만 원에 대해서요. 제가 설명을 들을 때는 그 전에 들을 때는 지급이라고 들었는데 만약에 저는 이제 7천만 원을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 좀 고민되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현산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릴까요? 현상에서 할까요? 정확하기만 하면 괜찮아요. 정확하게 하면 되나요? 네.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랑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그 현산에서 제공하기로 해주셨던 세당 7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예, 그거는 현산에서 자체 자금으로 조달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조합에 지금 통장 잔고가 돈이 좀 있어요. 조합에서 일부 좀 지원을 해드리는데 당연히 유의자죠. 그렇죠? 유의자로 지원을 해드리죠. 그 유의자에 대한 부분은 이자는 조합에서 선제적으로 좀 납부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입주하실 때 정산하는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다만 이제 현재로서는 이자가 별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신청하신 분들 신청하시기 전에 이율이 몇 프로이다라고 별도로 좀 안내를 할 것 같습니다.
대여의 개념이 있어요. 대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여 금리. 또 있으실까요? 없으면 제가 됐습니다. 네. 아까 조합원 분담금 중도 납부에 대해서도 그 이자를 조합에서 무조건 우리가 내겠다 하시면 안 된다고. 제 경우는 이자 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에 대한 분담금은 제가 납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조합에서 모두 이자를 먼저 내주고 이자를 내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이자 내기는 싫습니다. 그것도 조합원의 의사를 좀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지금 주성이 우리 조합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그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까? 안 해주고 있습니까? 그거 있죠? 말씀하시죠. 봅시다. 이번에 도시정비시설공사를 조합장이 하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현사하고는 협의가 없었대요. 조합장이 하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성이 뭐를 먼저 사전에 점검을 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현산이 하면 얼마에 해야 할지 현산한테 한번 물어봤어야죠. 그리고 그 가격보다도 싼 공사비가 가는 거다면 조합이 해야겠죠. 확인을 해보셨던 적이 있습니까? 주성에서? 말씀하시죠. 질문. 아니 지금 하는 얘기 잘 보세요. 근데 현산이 이제 처음에는 26억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설계도서를 주시니까 그 다음에 73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업비 한번 보세요. 정비공사가 248억으로 잡혀 있어요. 248억. 근데 우리가 지하주차장은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시에다가 제한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는 게 맞아요. 그때 시에서 그걸 현금으로 하면 87억이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걸 100억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넉넉하게 지하주차장 공사비를. 그러면 정비시설공사 그것만 148억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73억을 빼면 75억을 조합이 더 내면서, 다시 말해서 조합원의 분담금을 밀리면서 그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맞는 얘기인가 하고, 그게 총회를 통과했더라도 조합원의 손해를 입히는 것일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건지, 한다면 그게 처법한 것인지 위법한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질문 너무 어렵네요. 어려워? 아니 조합원의 손해를 주는 공사를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조합원의 손해를 주는 공사라는 표현이 아니 이해가 안 된다. 보세요. 그런데요. 현산이 73억이면 가능한 공사를 네. 왜 우리 조합이 아니? 자 보세요. 근데 자,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지난번에 그럼 이따가 설명합시다. 73억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따 설명합시다. 오케이. 하여튼 어쨌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맞는 얘기냐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148억이 저기 현산에서는 148억이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차이가 있는 거죠. 손해예요, 이익이라고 생각해요. 148억보다 더 많이 요구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숫자가 지금 틀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릴 수 있고, 여기 이 숫자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예상을 잡았기 때문에 오히려 조합장님한테 일단은 설명을 들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현산이 제시하고 우리는 공사를 이만큼에 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조합장은 도경이든 어디든 그걸 할 때 그거보다 높은지 안 높은지를 알고 거기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현산이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 덜컹 191억에 계약을 체결하고 또 이번에 그것이 더 늘어나가지고 248억까지 될 거라고 추정을 또 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얘기냐 하는 얘기예요. 응? 적어도 현산이 무언가를 얘기해주고 그거보다 많으면 아니야지. 응? 그리고 그보다 적으면
이에 비해서 현생이 제시하는 더 싸게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하여튼 어쨌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총회를 통계 안 했더라도 만약에 조합원에 손해를 주는 거라고 한다면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아니 이따 다시 얘기 여기로 오고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기반공사가 완료가 돼야지 입주가 가능하고 준공이 나고 입주가 가능한데 그거를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기반공사를 안 해요. 그거는 아니,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이 안 돼요. 앞뒤 한번 말이 안 맞아요. 자 봅시다. 네. 원래 현산이 가액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요. 자, 확인을 했어요. 근데 확인을 했는데 강사님 그거 저희 계속 이사회에서 논의했던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보세요. 그 내용을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여기 계신 분들 오해하실 수가 있고 무슨 얘기냐면 자 현산에 우리 그 가계약 체결할 때 그 업무 범위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현산에서 하게 되면은 토지 조성과 관련된 비용 이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조합에서 기반시설 공사하고 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반시설 공사와 관련된 거는 조합에서 발생할 때까 그 금액만큼 차감해 이렇게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미사님. 안 그러고 자 제가 한번 현산에서 해볼게요. 공사를 이미사님. 하면 그 기반 공사 금액은 또 줘야 되는 자 거예요. 보세요 이미사님. 도시 정비 시설 공사라는 것은 보세요. 그거는 뒤에서 또 설명하신다고 도시 합니다. 정비 시설 네. 공사라는 건 현산이 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안양시에서 요구하면 그 요구대로 해줘야 합니다. 자, 그거는 현산이- 업무 범위, 공사 범위를 얘기를 하시는 거고 공사 비용에 대한 건 안양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공사 네. 자 보세요. 공사 범위에서 결정이 돼야 공사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네. 공사 범위 없이 공사비가 산정이 자, 공사 될 수 있나요? 범위는 결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저 이민사님이 이 사회에 도시정비시설공사 제안할 때 그게 계약 범위의 변경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어?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정비시설공사가 저는 이사에 현직했을 때도 다른 일반 공사처럼 똑같이 8개인가를 할 때 쫙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도시정비시설공사가 현산에서 협의했다 보면 현산이 지금 얼마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발주하게 되면 공사비가 이만큼 낮아질 거로 예상하니까 이걸 우리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거는 네, 말씀해 주세요. 앞서서 말씀하셨던 게 이제 분담금 납부 나는 잔압할 수 있어. 잔압하시면 돼요. 예. 잔압하시면 돼요. 예. 그거는 잔압하실 경우에 분담금을 대출받아서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발생할 이자를 정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잔압하신 경우에는 정산할 이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잔압하실 능력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예. 잔압하시면 돼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얘기하시겠어요? 그러면 같이 합시다. 아니요, 다 거의- 끝나고 얘기. 아니 현산현세 지금 우리한테 설계도까지 다 넘겨가지고 안양시가 이걸 요구한다고 해서 설계도 다 넘겨가지고 했을 때 지난번 설명할 때 73억이라고 했죠? 설명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현대산업개발의 박종률 부장입니다. 저 관련 현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비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뜨거운 강자였어요. 시공사에서 해주기를 또 감사는 굉장히 원하시고 있고 일부분도 그러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늦게 좀 알았지만 택시부터 지금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 그러면은 제가 계약 협의는 올 1월 달에 상견례를 하고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한 7월경에 이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정비 기반 시설은 처음에 저희들이 시공사 선정 당시에는 도로 공원의 기본적인 공사를 저희들이 하겠다고 정비 기반 시설 하겠다고 그게 이번에 저희들이 43억 5천만 원만큼 공사비에서 제외하고 하겠다. 조합에서 한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한다 그러면은 43억 5천만 원만큼만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합에서 도경이라는 업체를 갖다가 대의원 회의를 하고 아마 총회까지 하신 것 같은데 업체를 미리 25년도에 뽑았더라고요. 보니까 뽑았죠. 그래서 저희들 뽑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 계약 협의를 하는 견적 기준이 언젠가 그러면은 저희들 사업 시행 인가가 작년 12월 24일 날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면 가지고 물론 저희들은 매착수는 신청 도면으로 했습니다. 그게 바뀐 것들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의 뭐 1월 중에 저희들이 이제 견적을 마쳤고 그래서 계약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견적을 할 때까지 인허가 된 도면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허가 된 도면이 없기 때문에 견적을 갖다가 이번 공사비에서는 제외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예산이 43억 5천만 원만큼은 공사비에서 제외하고 공사비 협의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감사님이 이제 그러고 나서 한 4월 5일경 돼서 이제 인허가 다 된 도면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확정된 도면으로 아마 공사비를 뽑은 게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파악한 게 171억인가? 173억 얼마였어요. 거기서 이제 191억이라는 거 부가세 10% 해서 191억이 된 거예요. 정확한 190.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부가세는 빼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173억입니다. 그러시면서 6월달에 감사님이 저한테 이제 도면하고 주셨어요. 주시면서 지하 주차장은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한 100억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는 걸로 그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조합이 이익이 갔기 때문에 그거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지상하고 공원하고 도로에 대해서 이제 견적을 너희들이 뽑아라 하면서 주신 게 금액이 한 73억 정도 됐어요. 그게 73억 정도.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걸 갖다 시간이 좀 더 그거 저희들 견적이 좀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한 달 반 정도 만에 저희들이 이제 견적 하기만 하면은 뭐 며칠 만에 뽑는데 담당자 배정이 안 돼가지고 한 달 반 이상 걸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도 70억 초반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합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43억을 너희들이 43억 5천을 갖다가 감액해 줬는데 왜 73억이 되면은 조합원들이 손해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허가 다 된 도면을 갖다가 지금 도면을 주셨으면은 당초 저희들이 계약 협의를 할 때 73억 뭐 5천만 원 되는 73억에 대한 돈을 견적에 포함해서 계약 협의를 했을 텐데 그런 도면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들이 인허가 안 된 인허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도로, 교통, 교육, 공원 뭐 이런 녹지과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사업 시행 인가 조건들을 계속 더 많이 붙입니다. 지금도 뭐 지중화 공사를 하라 뭐 이런 말들도 있고 또 앞으로 이게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공사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제 시간이 더 가면 갈수록 앞으로 인허가가 더 강화되면 될수록 앞으로 이제 이 공사비는 조금 변동의 요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기서 논할 게 아니라 타단지라든지 실제 이제 정비 기반 시설은 저희들 공사 기간이 42개월입니다. 그런데 정비 기반 시설은 어느 정도 공사가 어느 정도 시작된 한 절반 되는 시점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아마 그 당시 이 정비 기반 시설 착공할 때까지 최종 인허가권자인 안양시 담당자가 그때까지 바뀐 법이라든지 안양시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최종적으로 승인한 도면으로 이제 공사 착공을 해야 되고 정비기관사 그때 이제 확정이 되겠죠. 그래서 뭐 종종 저도 뭐 보면은 정비기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경우가 타단지 제가 제일 많이 본 게 강동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좀 더 많이 늘어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인 건 아니고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정비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흘러오면서 확정이 됐고 조합에서 이미 25년도 업체에 선정하고 뽑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었던 거 이게 누가 제안을 하고 제시한 것도 아니고 저희 계약 협상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얼마를 갖다가 제시를 하게 된 사항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감사님도 계셨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얘기가 좀 충분했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지중화 있잖아요. 그건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거기에 지중화가 돼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73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조합은
지금 처음에 지금 171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억 빼면 100억 빼면 173억. 100억 빼면 예. 73억이죠. 네네네. 제 얘기는 뭐냐면 73억을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248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148억이 지금 더 정비시설공사가 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는 지금 천사님 말씀하시는 건 73억이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비에 올라온 건 148억이 아니 248억이 나와서 100억 빼도 148억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70억을 더 들여가지고 조합이 해야 하느냐? 그건 그만큼 조합원의 분담금을 늘리는 거예요. 조합원의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런 계약을 하는 게 맞냐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도경호고 계약을 할 때도 현산한테 적어도 물어봤어야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시설공사에 얼마로 당신들은 허기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제안을 한 겁니까? 하고 물어봤어야 하는 거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게.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예, 무슨 말씀이시죠? 됐습니다. 선산 73억 얘기하면 충분합니다. 아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왕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걸 받았습니다. 이제 조합의 사업자 아까 금방 하셨던 거 여기 보면은 248억이 지금 들어가 있지만 계약분이 191억이고 추산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산액이 이제 더 들어갔기 때문에 추산액이 그 191억에서 한 50억 정도 더 들어갔겠네요. 50몇 억 더 들어갔는데 아마 이거는 앞으로 변경될 걸 반영하기 위한 추산액이지 이거는 뭐 10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20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뭐 60억, 70억도 될 수가 있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이 추산액을 만들었는지는 정비사업자하고 조합집행부에서 만들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확정된 거는 191억이고 이거는 부가세 포함이고 실제로는 173억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숫자로 갖다가 자꾸 이상하게 뭐 그거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숫자는 제가 말씀드린 게 73억으로 이렇게 딱 맞춰옵니다. 아 제가 할 때도 검사님 제가 73억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 설명해도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은 이게 당초 강사님이 주신 게 73억 5천인데 저희들도 그거와 비슷한 70억 초반대에 나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 정비 기반 시설 이어진 얘기여서 저 그냥 이어서 질문할까요? 네. 저는 현산에 대한 현산이 제가 지금 세 번째 설명에 참여하는데 현산은 설명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이 정비 기반 시설하고 쓰레기 이송 설비 문제는. 그러니까 분리발주와 관련해서는 저는 현산이 제안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현산이 제안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하셨고 그럼 조합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조합이 자발적으로 했는지 여기 주성 오늘 처음 뵙게 되는데 주성이 이걸 권유했는지도 궁금해요. 그 부분에 대한 대답도 잠깐 여쭤보고요. 전 조합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그 공사 범위에 정비 기반 시설하고 쓰레기 이송 설비가 다 복계약서 안에 들어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분리발주하게 된 이유가 지난번에 설명에 여쭸더니 모 조합원이 알 거다 거기에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저희 동에 해당하는 거 아니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조합장님 입장에서 왜 공사 범위가 도급계약서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분리해서 발주를 하게 된 건지 지금 일정상으로 보면 도경이라는 업체가 입찰하고 이런 걸 추측하면 최소한 9개월 전에 물론 그 안에 이사회도 대의원회도 다 있어요. 근데 그 이사회도 대의원회도 있기 전에 누구의 아이디어로 이걸 분리발주를 하게 됐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합장 입장에서는 그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그 결정을 조합장님이 하신 거면 이 분리발주에 대한 부분에서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차피 모든 건 다 조합장이 지는 거겠지만 그렇게 아는 거고 만약에 이걸 협상단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결정했다. 그러면 이제 협상단에게 그런 권한이 있었는지는 궁금해요. 근데 아무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답을 줘야 할 것 같고요. 혹시 최경준님 문서 확인하셨나요?
아, 왜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어요? 좀 보실 수 있으니까 조합원이 궁금한 거니까 좀 봐달라고 요청드렸잖아요. 아직 못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하 주차장이 지금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더반이엔지의 계산상으로는 지하 주차장이 900만 원이에요. 아니죠. 1,480만 원이고요. 도경의 문서에 따르면 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도경은 이거를 도로에 엎었어요. 그래서 가격 191억을 맞췄거든요. 물론 공사비가 상향되어지는 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내 계산 내역 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더반이엔지가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지하 주차장 한 평당 공사 가격이 1,480만 원입니다. 81만 원이에요. 그리고 도경은 900만 원에 냈어요. 근데 저는 일반인이어서 그걸 잘 볼 줄 몰라서 전 최경주님이 전문가라고 알고 있어서 지나가다가 만나서 요청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직 못 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네. 물어보셨어요. 그 전에도 한번 전화했잖아요. 네. 죄송해요. 시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차 설명회에서 유영신 조합원께서 분리발주한 이유를 물어보셨고 네. 그때 당시에 시공사는 정리한 다음에 저희 조합원끼리 얘기하자고 그래서 전 중요한 점 없는데. 제 말씀 좀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 유영신님은 다른 얘기를 하셨고 여기 오셔서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오동에 사시는 몇몇 분이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직접 그 발주를 하게 된 내용이라고 해서 그냥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3차 설명회 때 오셔서 또 그걸 물어보시길래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얘기를 안 들으셨잖아요. 라고 그래서 그 오동의 김민 모 선생님이랑 이런 분들께 안내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린 거를 이렇게 좀 침수공개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드리겠습니다.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전 공식적으로 질문을 한 건데 끝나고 합시다라고 끝나지 얘기하시면 않았고요. 안 되죠. 끝나지 않았고 조합장님. 시공사만 가졌고 조합장님이 그렇게 잘하시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공식적으로 대답을 요청드리는 건데 한 번도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어요. 자, 끝나고 들어봅시다. 나서 얘기하니까. 지난 3차 때도 그래서 이걸 설명을 드렸잖아요. 드려보시다 한번. 잠깐만. 네,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유영신 조합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을 거꾸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분리발주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지금 공사비에 대한 1,400 몇십만 원과 900 몇만 원에 대한 얘기는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놨고 지금 김영환 조합원님 아니요, 다른 사람 조합원 얘기하지 마세요. 그 이름 얘기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조합장님. 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김영환 조합원님으로부터 그런 내용을 해서 영상을 전체 조합원에게 알린 거는 그건 잘못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지 그게 조합의 사업이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것은 부적절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개의 숫자는 정말 지극히 주관적인 말씀이라고 아니에요, 말씀을 수치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에. 확인을 해보시고요. 공부를 다 하셔서 이건 제가 아는 거랑 조합이 아는 거랑 유영신님이나 김영환 조합원님은 건축사시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자랑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상식적인 선에서 검토를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시공사들도 아니 그러면 또 그거는 관계자들도 다 틀렸다 얘기를 치고 하는 조합장님이 거고 그럼 답을 해주세요. 사실을. 그게 틀렸다면서요. 그럼 사실을 들려주세요. 홈페이지에 다 기재해놨으니까 홈페이지를 보세요. 홈페이지 자료에 다 게재를 해놨고요. 서울시나 관에서 지정한 공문들도 다 공개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사적으로 아시는 내용을 전체 조합원에게 영상을 뿌려가지고 조합원 사업을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과하신 거잖아요. 유영신님이 그 말씀하시는 건 사적인 주장을 하실 수 있죠. 근데 선을 지키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첫 번째 질문하셨던 분리발주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 조합의 사업을 하는 거는 저희는 분명하게 이익 실현이 목표입니다. 커다랗게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중에 저희 조합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뭐 대표적인 게 뭐 여러분들 마감제인데 이건 내부적인 거고 외부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조경이나 외관의 마감이나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런 한 15년 전부터 유행하는 이송 설비의 배출 방식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집값 상승을 하기 위한 어떤 촉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 조사를 했었습니다. 타 조합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고 주로 어느 업체들이 그 주도를 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걸 조사를 다 해서 이게 이사회 대의원의 안건에 올라간 겁니다. 지금 강조하시듯이 홍길동 너가 했느냐, 업체 B 너가 했느냐 이런 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조합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가닥을 잡은 거고,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흐름이 그 정비 기반 시설이나 쓰레기 이송 설비는 조합이 직발주를 하는 거고, 그 직발주를 했을 때 이득과 위험 요소 이런 부분들을 또 따진 거예요. 위험 요소는 커다랗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다른 것처럼 부실이 나거나 이럴 우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없었고, 또 그러면 특히나 정비 기반 시설은 왜 시공사가 안 하고 그 조합이 하는 건가, 그 원인을 보니까 이게 이제 대관 업무나 대민 업무가 지극히 많아요. 그리고 아까 시공사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현재 95%의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가고 있는데, 지금 아까 그 저기 지중화 공사 이런 거 저희 지금 앞으로 원인자 부담을 또 해야 할 또 그 안양시 요구사항이 또 생겼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지금 예산에서 또 추가가 될 수 있는 요인이에요. 그럼 저희 이제 원인자 부담에 보호를 해야겠죠. 근데 인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양시 요건들을 맞춰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원인자 부담에 대한 필요하면 행정소송이나 아니면은 그런 그 쟁론을 하는 사원들은 옆에서 그 병렬로 작업을 해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조합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이것이 그 시공사가 했느냐, 돈 얼마 때문에, 그리고 건빵 만드는 가격에 돈을 제시를 하면서 식빵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그건 갑이 됐든 을이 됐든 그거는 부적절한 거죠. 합리적으로 해서 식빵인데 식빵 크기를 좀 밀도를 높여서 다른데 100의 밀도를 한다면 우리는 110에 해줘라, 이런 정도가 비즈니스인 거지. 건빵 만드는 그 돈을 주면서 식빵 만들으라고 하는 건 과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시공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시공사를 두둔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 앞으로 저희가 공사를 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는 분명하게 파트너십으로 가는 거지만 지금은 밀당을 하는 거고, 제가 그래서 시공사가 계실 때 이런 얘기를 하기 조심스러워서 그 2차 때에도 시공사 보내놓고 우리끼리 얘기합시다라고 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시공사의 돈을 10원이라도 빼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협상 내용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조합을 대표해서 여러분을 위임받아서 제가 조합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시공사에 뭐 여러분들 농담으로 뭐라 하는데 저는 단지 비즈니스를 잘하고 여러 가지 유연함을 만들기 위해서 협상과 채찍과 당근을 같이 병행하고 있을 뿐인 거고, 이런 제 속마음을 어떻게 시공사에게 다 얘기하고 여러분들께 다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 입장은 명확하게 저도 조합원이고 여러분들 위임을 받은 장으로서, 조합장으로서 시공사에게 저희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쟁론을 하는 겁니다. 네. 그걸 위해서 협상단도 꾸려진 거고, 협상을 여러분들 치열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계속 참관을 하면서 지켜봤을 때 협상단 분들 집요하게 시공사 코너로 얘기하고 이렇게 잘 된 건데, 이걸 깡그리 무시하고 재협상을 하자고, 유영신님, 이종청 감사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갈 길이 그만인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 저 질문이 아직 안 끝났어요. 아니 답변을 아직 안 했잖아.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끼어들지 마세요, 교수님. 아니 끼어들지 말씀해요. 들어보고 해야지. 다 듣고 난 다음에 질문하시자고요. 저희는 지금 천우신조로 뭐 우리들끼리 농담하는, 지금 바람 불고 있어요. 연 날려야 돼요. 8.13 대책 지금 정비 기반 시설에 관련된, 정비 기반 시설이 아니고 정비 사업과 관련된 이런 초호재가 나왔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안양시 주변을 봤을 때 28년, 29년 이때 일반 분양을 할 때 이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한데, 여러분들 재협상 해가지고 10만 원 깎으실 수 있어요? 10만 원 깎으면 80억 낮추는 거예요. 80억.
8만 평 공사를 하기 때문에 10만 원을 깎으실 수 있냐고요. 자. 그러면 600만 원대 사업을 하실 수 있겠느냐고요. 자. 그래가지고 뭐 초가집 짓느냐 이런 얘기들을 스스로 왜 만드시려고 하느냐 자. 이거예요. 아니요, 제가 이어서 질문할게요. 한계휴영이라고 언제 끝나요? 해가지고 이미 물잔에 꽉 찬 그 안에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레드오션에서 뭘 만들겠습니까? 거기서 고작해서 2만원 3만원 깎으려고 그걸 6개월 7개월 뭐 지금 심하게는 조합장 바쁘자는 얘기도 하시고 시공사 바쁘자는 얘기 이런 얘기들은 과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섭섭하셔도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뭐 해임한 조합장 또 해임할 수 있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조합장님, 저 그런 얘기 한 적 없기 때문에 제 자신 있게 그럼 다시 질문 드릴게요. 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들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네, 저는 한바 없고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도급계약서 내에 있는 걸 분리할 때 지금 조합장님 말에 따르면 의견 수렴을 했어요. 최근의 유행이 뭔지 최근의 유행을 조사했더니 분리발주하는 게 유행이더라. 그게 조합의 이 진행삭도당 좋더라. 그래서 임의로 했노라 라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임의로 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계약과 관련한 모든 계약서로 존재하는 것은 그때 당시엔 가계약이었는데 조합장님이 거기서 분리를 결정하신 거예요. 그럼 그거는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공지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하나 있고 위임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조합장이 마음대로 분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틀린 말씀이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틀린 말씀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뭐죠? 일단 논리를 만드시는 거고 몇 개 아니, 단어를 아니, 잠깐만. 임의라는 아니, 말은 잠깐만. 아니지. 잠깐만. 지금 저는 제 어떤 얘기도 보태지 않았어요. 조합장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지극히 국부적인 거고 개인적인 거니까 아니요, 국부적이지 전반적으로 않아요. 다른 분들 왜- 말씀을 좀 왜 듣고요. 개인적이라고 하실 얘기해요? 말씀이 있으면 남아서 저랑 아니요, 따로 얘기하시고 조합장님 필요하면 남아서 시공사랑 얘기하는 얘기를 거 하시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사용하시는 단어 자체가 지극히 국부적이에요. 임으로 했다는 표현이 세상에 조합의 일을 아니, 하는데 조합원이 임으로 정해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권리를 이사님 인정하는 대의원님들 사실이라면서요. 그리고 조합의 총회 절차가 그렇죠. 그냥 임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아니, 그래요.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유영신 조합원님께서 하신 얘기는 지극히 국부적이고 주관적이기 국부적이지 때문에 않아요. 나중에 왜 끝나고 따로 국부적이라고 저랑 사적으로 조합장님이 얘기를 하시고요. 얘기하세요? 다른 분들 얘기를 더 진행하면서 받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너무 일방적이에요. 그게 어디 국부적 이것 자체가 계약서 안에 들어있는 걸 떼어냈을 때는 그만큼의 논의 구조나 내지는 조합원에게 미리 조합원님 의견 조사를 했더니 ABC가 유행이랍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도 이런 과정 때문에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라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임의로 해서 임의로 발주하고 업체 뽑고 그러고 나서 26년 7월에 도경이 그거 업체에 그걸 냈어요. 설계도를. 그 얘기를 왜 인정을 안 하세요? 그것이 인정되어지지 않는 거라 그것이 아니라면 얘기를 하셔야죠. 이거는 임의 아니에요. 국부적인 것도 아니에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질문하시죠. 말씀하시죠. 네. 예, 네. 뭐 같은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아니 그럼 도시정비공사만 네. 일단 마무리합시다.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 도시정비시설공사라는 것은 되죠, 일을. 도시정비시설공사를 자기 임의대로 해놓고 그걸 왜 인정을 안 해, 그럼? 해가지고 일반 분양가가 임의는 개인이 독단적으로 할 때 임의란 말을 쓰는 거야. 아니 교수란 사람이 그것도 몰라. 조용히 그 아니라고 했는데 안양시가 계속 반복이야. 우리 조합에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조합이라는 걸 알아. 인가를 내주겠다, 사업 신계를 내주겠다라는 조건부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조합 이거 신속하면서 막 하면서 제가 볼 때는 그 안양시에 무지 많이 양보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현산에서 43억이면 충분하다라고 제초반에 26억이라고 했어요. 43억이라고 충분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설계 도면을 주니까 이제 73억으로 늘어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우리가 굉장히 안양시에서 양보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제 얘기는 그러고 지금 248억 해가지고 지금 늘린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안 늘린다면 나 또 얘기도 않겠어. 늘리면 이제 손해거든. 확실히 손해거든. 그럼 늘리지 않는다는 보장을 도경하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도시시설정비공사는 내가 현산한테도 꾸준히 얘기한 거 있어요. 도시정비시설공사가 잘못되면 건축 허가가 안 나면 입주지연이 발생한다. 입주지연이라는 건 조합원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다. 그걸 도경이 배상할 수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조합원한테 엄청난 위험을 떠안기는 거야. 그래서 제가 현산한테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뭘 얘기했냐면 입주지연 배상은 현산이 책임지는 방법을 생각해달라까지 얘기했습니다. 지금 공사비 문제뿐이 아니야. 지금 248억, 그러니까 그것이 더 늘어나는 것은 이제 뭐 확실하게 조합원에 피해를 주는 결정을 한 거고, 안 늘어난다 하더라도 조합원의 입주지연 배상이라는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주홍둔촌 얘기가 나왔었죠? 주홍둔촌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입주지연이 지연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혼란을, 피해를 봤습니까? 우리라고 그렇게 안 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도시정비시설공사는 현산이 지금 우리 708만 원 올려주더라도 거기 서면 현산은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바뀌었으니까 더 인상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적어도 않을 거예요. 근데 도경이 오면 틀림없이 할 거예요. 우리 모든 다 공사 인상 안 해주면. 자, 한번 그 도경호가 오면 지금 73억으로 딱 고정해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입주지연 문제는 도경에다가 그 보험을 들어두려고. 보험. 그거는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보험료도 쌀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두려고 해가지고 입주지연과 관련된 배상 문제도 해결을 해주시고, 지금 아까 73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주차장 100억이라고 하고 73억 딱 해가지고 동결한다는 거, 더 이상 않겠다라는 걸로 계약을 해주면 저는 두 말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저 이어서 분리발주에 대한 이송설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송설비도 마찬가지. 아니 아까 지난번에 간담회 때 조합장님이 쓰레기는 저는 음식물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려주셨어요. 일반 쓰레기랑 재활용 쓰레기도 다 모두 합친 겁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봤는데 음식물 쓰레기 이송설비가 50억인데 재활용이나 일반 쓰레기 버리는 비용을 50억일까요? 그래서 90억으로 늘은 걸까요? 아니면 도경에서 정비기반 시설 하는 것처럼 추산액 앞으로 늘어갈 비용을 40몇 억, 191억에서 그 추산액 35%를 측정한 것처럼 그 퍼센트도 여기도 그렇게 적용된 걸까요? 라는 것도 궁금해요. 근데 저는 오늘 제가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거의 핵심은 분리발주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것이 좀 더 유리하다면, 조합에 유리하다면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현 집단이었고, 그거를 분리할 때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분리하겠습니다. 왜? 이러이러한 조사를 했더니 이렇더라고요, 요새는. 그래서 조합에 이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분리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안건이 만들어지고 논의되고 총회를 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절차상으로 조합장은 그것들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임의라는 말이 그렇다면 조합장에는 조합원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걸로 이해해도 되는 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면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절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맨날 절차법 얘기하시잖아요. 같은 내용이신 것 같아요. 네? 하시고 계속 똑같은 얘기가. 그러니까 그 답을 정확하게 안 하시잖아요. 우리 조합장님의 특징이세요. 나머지 공부해야 돼요. 조합장님 뒤로 하시고 일단 나머지 안 하시고. 나머지 네. 딱 바꾸고 가세요. 네, 그래서 그 대답을 들으려고 오늘 그래서 온 거예요. 이 사회에서 다 논의가 됐을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이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회까지 다 이사하고 의견 대의원들 허수아비 하고 아니. 하는 사람. 자, 아니 속기로 자, 이제 아니. 그 얘기 얘기하는 거 그만하시고요. 아닙니다. 우리 또 다른 네. 질문도 또 이어가시죠. 지금 말씀하십시오. 다 하셨나요? 뭐 같은 내용, 계속 죄송합니다. 같은 내용이세요. 나머지. 일단 얘기. 네, 말씀하십시오. 자, 오늘 조합 쪽에서 말하는 그 4차 마지막 간담회인 것 같습니다. 조합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런 회계자료 수치 갖고 얘기하는데 이거 다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네? 다 모르실 거예요. 숫자 갖고 몇 천.
우린 이 자리에 그걸 논하게 온 자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감사님하고 유신하고 여기하고 지금 아무리 얘기해야 주성이가 들어줍니까? 계속 듣고 있습니다. 듣고만 있죠. 해결해줍니까? 해결 없어요. 그냥 내 부풀이 하는 거지, 부풀이. 그렇다고 조합장님이 이거 이렇습니다 명쾌하게 대답해 줍니까? 못 들었죠? 한 번도 못 들었죠? 동문서답 하잖아요. 당위성만 얘기하고. 우린 이 자리에 모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조합 측에서 이거를 찬성할 건지, 바깥에서 이거는 분담금의 당초에 조합장님이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다. 분담금도 올라간다. 우리는 이걸 논의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인데, 이건 어떤 분은 뭐 감정 싸움 하시는 건지, 분풀이하는 건지, 그렇다고 말씀하신 걸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 모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다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조합 중에서 찬성하는 분, 저번 때 유튜브 방송하셨어요. 강의사님 있고 부의사님, 그 봉계학 책이라는 단장님 계시죠? 그리고 가게협할 때 우리 단장님 계시죠? 저는 건의드리는 게 이걸 좀 더 빨리 하고, 빨리 하려면 이 두 분이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다 전문가. 얘기를 해서 도출점을 찾아야지. 지금 누구한테 화풀이하고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시공사한테 얘기해요? 시공사 지금 현사의 사업장이 몇 개인데요. 부장님 여기서 해결 못합니다. 어려운 거 저 본부에 와서 얘기 듣고 와서 여기 답변 드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비공사 조합에서 먼저 건의했다고, 도경에서 먼저 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린 이걸 근거를 갖다 드립니다. 속기록 다 있어요. 문서 다 있어요. 문서 수발 대장 보면 압니다. 즉각 까야 돼요.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여기서 말타부터 아무 얘기 아무 없어요. 글쎄 제 건의드리는 게, 강의사님, 부사님 건의드릴게요. 여기서 한번 가계학분 한 번하고 보니까 다시 한번 모여서 전문가끼리 우리 조합원끼리 한번 회의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아니 내가 말씀드리는 거야. 그때 했던 단장이 있었잖아요. 아니 저는 당장 아니야 협장이 있었 예. 협장이 있었죠. 부사님들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설명하셨죠. 아니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면 가계학분하고 공계학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전문가끼리 모여서 얘기하자고,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하자고요. 동의하십니까? 자료 가지고 왔으니까 밝혀드릴게. 아니 여기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다른 분 다 시간 아무도 몰라요. 저는 수치 아무리 얘기가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오직 몇 분만 이해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두 분? 확답을 하시면 확답을 주세요. 그렇게 여기서 조합끼리 읽으라는 게 옳다고 하면은 우리 조합끼리 논의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그래야 이게 빨리 가죠. 바깥에 오면 서명받고 또 신통에 빨리 가야 된다. 뭘 빨리 가면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두 분 동의하세요? 그래서 제가 네. 지금 그 부족하나마 네. 자료를 준비를 했어요. 그거 네. 보시고 자료 더 준비하시고 갖고 두 분 그거 다 보시고 아니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아니 그러지 저한테 마시고 말씀하시죠. 전체 조합원이 있는데 같이 얘기. 오늘 자리도 주성에서 오늘 자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내용도 몰라요. 일본 조합원들은 저게 지금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내가 아까 얘기했더니 8월 말이나 자료가 나오는데 우리 일본 조합이 뭔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자료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무슨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총회 때는 그때 설명하지 않았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조금만 더. 잠깐만 계세요. 나 감사님만까지 얘기할 말이 있어요. 한번 계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니 두 분. 아니 이제 답변 들으셔야죠. 이제.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해 왔으니까 한번 보시고. 아니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협상 하시는 전문가끼리 얘기하시는 거 우리는 정청하겠대요. 요청을 하시죠. 예, 하시겠습니까? 네네. 지금 지금 이 자료 발표를 해드릴게요. 아니 지금 말고. 네. 나중에 자료를 아니 나
일단 잠깐만. 들어보세요. 지금 말이에요. 지금 여기 오는 조합 우리 전체는 아니에요. 예, 아니, 잠깐만 이거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아니, 감사님 지금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여기 얘기를 잘 주세요. 상가에 대해서 아니 잠깐만요. 상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어요. 아니 지금 감사님 잠깐만. 아니 잠깐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님. 그렇죠.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데 감사님 왜 갑자기 상가 얘기 꺼내십니까? 아니 이거는 정하고 얘기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그럼 두 분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하세요. 여기 다른 분 알지도 못하는 걸 여기 갑자기 내가 얘기하는데 상가 얘기를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나가서 얘기해서 조용하고 두 아니요. 예, 저 요번에 그 협상단 총무를 맡은 강양무입니다. 그 우선 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나름대로는 뭐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 재산 지키고 그 다음에 조합원분들 재산 지키기 위해서 그 아무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협상단에 참여하신 분들 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임원진에서는 이제 우리 구은양 이사님 잠깐 일어나시죠. 구은양 이사님은 그 국민은행 지점장을 하셨고 그 금융계에서 뭐 30년 동안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주 훌륭하고 제가 상당히 저 같이 일하면서도 본받을 부분이 참 많아서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문양 이사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대의원분들이 이제 우리 김종훈님은 이제 많이 접하시지는 못하셨을 텐데 그 부동산 중개업을 뭐 30년 이상 하셨어요. 그래서 나름 그쪽 계통의 전문가이셨어요. 그래서 그 송곳 질문 하시고 이런 부분 보면 계산 숫자의 계산 굉장히 빠르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캐치해서 그 숫자가 바로바로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그 수에 좀 빠르시고 김종훈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우리 최경준 의원님. 최경준 의원님은 뭐 지금까지 40년 동안 건설업에 계속 근무를 하셨어요. 작년인가 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건설 그쪽 계통으로 전문가시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기표 교수님, 예, 서울대학교 교직 마치시고 이제 아무튼 제가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전략을 참 잘 세우시더라고요. 전략.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먼저 준비를 철저하게 해오시고 메모를 쫙 하시고 요번에 할 일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잘 정리해서 제가 그런 부분은 참 많이 배우고 싶어하는 예, 이기표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우리 백인숙 기자님 우리 지역신문 기자 활동 하셨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회의록 작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꼼꼼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장님으로 계셨고 비록 이제 사퇴는 하셨지만 우리 이종천 감사님이 단장님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소개는 이걸로 마치고요. 네, 다 하셨습니까? 일단 저희 이제 제가 좀 자료가 있어서 이 자료를 저거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네. 자료를 내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 훌륭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예. 본계약에 훌륭하신 분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아니 저는 여기서 지금 이런 자료를 막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여유가 없어서 자료를 발표하고 나셔서 다음에 저한테 좀 아니야 저희한테 자리에서 그걸 회피하십니까? 회피가 아니고 자료가 같이 여기서 자료를 볼 이유가 없어. 저는 질문을 하는 거지 내가 자료를 보여달라고 했는 게 아닌데. 아니 협상 결과를 좀 알고 싶지 않아요. 이장이 선생님 의견을 국소 의견을 얘기를 하면 되네요.
전 협상단하고 가격할 때 협상단하고 이번에 공사비 협상단하고 서로 의견이 맞아가지고 서로 맞아가지고 해야 되고 왜 선생님이 말씀 다르셨어요. 선생님 왜 나서가지고 회의도 하는데 말하는데 끊고 그러세요. 아니 나서서 제가 질문한 거 당사자예요. 저번에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당사자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말씀한 도저히 잘 모르시는데 여기서 내가 어떤 자료를 보려고 된 게 아니라 네네. 여기에 협상 훌륭하신 분 계시니까 네네. 훌륭하신 본 협상단하고 가계약 협상단하고 이런 무리한 거를 없애달라는 위해서 모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잠깐만요. 이게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충분히 인지하였고요. 네, 그러면 도저히 잘 전 모르시네. 협상단하고 가게하고 이번에 협상단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 아니 지금 이렇게 잘 되고 못 되는 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요지를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데 잘 되고 못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걸 조합을 전체적으로 조합을 통해가지고 해서 얘기를 하세요. 조합장님한테 말씀하시라고. 아니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게 중간에 떠갖고 그러세요. 아니 중간에 끊는 게 아니고 아니, 왜냐면 그 선생님께서는 그 부분이 궁금하시지만 우리 다른 조합원 지금 분들께서는 궁금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부분이 궁금하시잖아요. 저희도 이제 준비한 자료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아니 저는 유튜브를 다 봤어요. 네네. 여기서 뭐 궁금한 아니 그런 자료가 개인적인 것도 알고 잠깐만요. 네. 잠깐만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아니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같이 모여서 협상 회의를 할 거면 그걸 얘기를 하는데 무슨 다른 얘기를 하세요? 아니 재계약한 분하고 본계약하는 분하고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같이 모여서 회의하자는데 그걸 무슨 뭐 회의자를 아니 보고 공적으로 조합장님 조합으로 통해가지고 하세요. 교수명의를 분명히 여기 아무리 얘기해도 사고도 아무리 하죠. 그냥 아이고 필요 없는 얘기들만 막 필요 없는 얘기 계속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는 아무리 딴 조합이나 얘기하십니까? 여기 일단 분명히 여기 강의장 부사님도 얘기했는데 왜 얘기 아니 왜 그걸 왜 헷갈리세요? 선생님 오해하시면 오해하시면 안 바깥에 되는데. 나가서 뭐 시쪽 취재해서 뭐하라 우리 조합은 아무 내용도 모르는데 아니 그러니까 오 선생님께서 교통정리 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아니 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조합장님 말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는 회의는 조합장님이 사회자예요. 난 질문을 아니, 전 사회자는 질문한 아니에요. 거예요. 그러면 다들 끝날 때까지 가만히 계셔야지 중간에 서 무슨 뭐 조합 내가 진행자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가계약서를 협상했던 협상위원님들은 다 해산을 하셨잖아요. 아니. 그리고 본계약을 하신 분들도 지금 지난 자, 2월달에 해산을 자, 그럼 하셨어요. 여기서 그분들이 보시라고 모여가지고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마이크 저희는 내려주시고 조합이 사업을 가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지금 바깥에서 소란스러운 거를 제가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가계약 하신 분하고 본계약 하신 분하고 의견이 다 틀리니까 이거를 두 분들이 전문가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모여서 한번 얘기해줘. 여기 일반인들은 아무리 얘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지 훌륭한 않고요. 전문가들 우리 의자를 선생님, 얘기해주는 선생님, 예를 들어서 잠깐만. 이P 교수님이나 이종성 감사님은 아니, 왜? 그 가계약 때도 같이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맞아요. 지금 본계약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정리를 하시면 또 다른 오해를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니 제가 얘기하는데 왜 아니, 조합장님 중간에 껴갖고 뭐 조합장 두개 치고 진짜 끝이 없으시네. 원장님 생각 좀 마시고요.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는 것도 없이 한마디만 얘기하겠습니다. 한마디만. 잠깐만. 두 번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한마디만 할게요. 자, 우리 가게했던 우리 저기 이종전 감사님, 예. 제가 여쭙겠습니다. 네. 평소 존경하시는데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네, 네. 막 얘기해서 괜찮습니다. 예, 이해해 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예. 이해합니다. 예. 지금 1년 바깥에 있으면 가게 공개하고 감사님 여기서 막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감사님도 만 이런 제가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은 마련된다 그러면은 같이 이런 훌륭하신 분이랑 같이 가게하고 무슨 공개하신 같이 얘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 가계약도 네. 하셨고 공개도 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공개 안 아니, 했어요. 두 분은 아니, 공개 안 했어요. 두 분은 계셨던 분이 현장에 계셨던 계셨는데 감사님은 근데 그분이 빠져나왔어요. 또 다시 본인이 해봤자 뭐 하겠어요. 또 한다는 그래, 말은 맞아요. 그래서 하시죠. 자, 그러면 한번 말씀하세요, 강 기사님이. 여기는 하신다고 합니다. 그 공개하실 거예요. 아니 협상을 다시 하자는 말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하자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이미 끝난 거거든요. 끝났는데 아니 근데 그만하세요.
학생들이 그냥 이번 시험을 잘못 봤다고 현상을 넘어가시게요. 봐야 돼. 협상이 아니고 네. 우리끼리 의견을 통일하자는 얘기예요. 통일. 아 이제 말씀하셨으면 왜냐하면 좀 똑같아. 들어보라고요. 신속 추진하자 그러고 반대하자. 지금 가게가 신문 인터넷에 반대 성향 바꾸기 아니 그 시작했어. 반대 설명은 잠깐 앉아 계시죠. 일부 한두 명이 그냥 하는 거. 잠깐만요. 제가 아무튼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자료를 띄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네. 서서 안 하고 좀 앉아서 좀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협상 전략은 두 부류로 나눠서 진행을 했어요. 처음에 그 전략을 세울 때 대부분은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하자라는 의견을 내셨고 일부 분은 또 그냥 빅딜로 탑다운 방식으로 하자 해서 전략적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내용이었고 저희가 이제 이거는 가계약하고 본계약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가계약은 사실은 본계약에 비해서 세부 내역들 이런 내역들이 이게 정말 도대체 이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 본계약에서는 저희가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시행업체를 선정을 한 거고 도반 ENG가 그래서 저희를 이제 도와준 내용이고요. 그래서 현산에서 자료가 오면 그날 바로 도반한테 자료를 보내고 도반에서 분석 자료가 오면 그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도반하고 미팅을 시작을 하고 그 미팅에서 전략이 세워지면 이제 현산을 만나서 협상 진행을 했어요. 요런 순서를 좀 알고 계시면서 제가 이제 공사비 협상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간단하게 제가 PPT 파일을 좀 작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보시면 공사비 협상은 저희가 25년 11월 19일부터 26년 7월 18일까지 해서 현산에서 1차 제출을 해서 평당 공사비가 778만 원으로 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도시정비기반시설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송설비도 포함되어 있었고 아무튼 평당 공사비가 778만 원으로 와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당 778만 원은 좀 너무 과하다. 어디? 과천 8구 단지에 비해서. 과천 8구 단지는 550만 원에 764만 원으로 아까 감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9% 인상을 해서 본계약 협상을 마쳤어요. 그래서 그 부분 778만 원, 509만 원에서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52% 509만 원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거는 너무 과하다 해서 저희가 현산한테 좀 내역을 다시 좀 제출해 달라고 해서 온 부분이 이제 2차 제출된 부분인데 2차 제출된 부분은 이제 구명대용하고 지금 한참 이슈가 된 도시정비 기반 시설, 그 다음에 이송설비 등 여기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감액된 금액으로 730만 원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또 저희가 도반 쪽으로 도반 ENG에다 이 자료를 보냈고 도시 정비 기반 시설에 처음에 온 금액이 26억이 왔어요. 26억이 왔는데 여기에 교통 영향 평가가 도시 기반 시설하고 중복된다 해서 이 부분이 이제 17.5억이 추가돼서
도시정비 기반 시설이 43.5억. 그래서 이 부분이 빠진 부분이 이제 평당 공사비가 721만 원으로 왔고요. 그 부분하고 이제 그 도반이엔지에서 이 여러 가지 요 설비 공사, 필로티, PIT, 공사 기간, 판관비 요 부분이 이제 뒤에 나오면 상세 내역이 나올 텐데 이 부분에서 감액 요인이 좀 발생한다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요청해서 그 부분 드는 부분의 감액 부분을 적용을 해서 712만 원. 네, 와서 이제 거기까지 그 진행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그 조합으로 넘겨서 조합에서 최종 공사비는 708만 원에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협상 과정에 지금 날짜별로 뭐 아까 부분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인데 작년 11월에 시작해서 그 26년 7월에 완료됐고 그 TF 공사비 협상 TF 구성하고 전략회의를 작년 11월에 했어요. 11월에 했고 그 다음에 현산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이제 이 중간에는 이제 그 임원 선출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현산 공사비 1차 제출이 778만 원. 뭐 그 다음에 거기에 저희가 요청한 내용이 물량 산출 내역서 제출을 요청을 했고 그 과천 8구 단지 비교 가격 요것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부분이 뭐냐면 그 과천 8구 단지가 그 비교 내용이 그 지금 현재 저희 조건하고 유사해요. 다 똑같지는 않지만 도시정비 기반 시설 역시 조합에서 그 다음에 이송설비도 역시 조합에서 그렇게 해서 나온 그 금액이 이제 730만 원 하고 아까 말씀드린 도시정비 기반 시설의 교통영향평가 겹치는 부분 반영해서 26억에서 43.5억 반영해서 그 721만 원이 왔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나중에 상세 내역에서 제가 발표를 다시 하겠지만 이런 설비공사, PIT, 필로티, 공사 기간, 판관비 이런 부분에서 금액을 그 시행업체인 더반이엔지에 보내서 거기서 분석한 자료 기준으로 이제 감액을 저희가 요청을 했고 그 금액이 이제 712만 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조합 여기까지는 저희가 완료를 했고 그 나머지는 이제 조합 쪽으로 이관을 해서 최종은 26년 7월에 708만 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1차 제출한 상세 내역입니다. 이게 상세 내역이 평당 공사비가 509만 원에서 778만 원으로 왔고 증가분은 이제 52.7%입니다. 그리고 공사 금액은 처음에 4,174억에서 그 778만 원을 적용했을 때 그 6,267억 이렇게 왔고요. 그 평수는 이제 조금 줄어서 8만 1,000평에서 8만 평에서 줄어들었고요. 이 공사 강 이사님. 네. 진행 발언 좀 할게요. 이거야말로 자료 좀 카페에 죄송합니다. 올릴 거예요. 네, 마치고.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다 마치고 저 진짜 궁금한 말이에요. 아까 그거.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아무튼 좀 너무 높다. 이것도 이제 우리 단장님께서 그 요청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사실은 그 단장님이 정말 그 역할도 물론 이제 뭐 잘못했다는 부분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단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그러니까 저도 조합원이고 저도 사실은 이제 봉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현산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제 재산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사비 인하를 아무튼 70만 원이 그 갭을 그 우리 저 단장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셔서 이 다음 2차 때 요런 요인으로 이제 730만 원이 왔어요. 사실은 요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과천 8구 단지하고 이렇게 조금 구색을 맞춘 부분도 있어요. 이게 연면적 감소해서 평당 7만 원, 금융 비용에서 25만 4천 원, 그 옵션 수익에서 이제 옵션 수익 이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내용 중에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막 뭐죠? 이게 여자 헤어 드라이기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도시 정비 기반 시설 처음에는 26억으로 왔죠. 그 다음에 이행 보증 이것도 이제 4억 감액해서 왔고, 뭐 토탈해서 요 2차 그 금액은 이렇게 왔고요. 3차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 영향 평가 공사비가 이것도 이제 사실은 그 더바니엔지가 찾아낸 거예요. 사실 그 저희가 더바니엔지한테 자료를 보내서 이 부분은 이제 그 도시 정비 기반 시설하고 겹친다 해서 찾아내서 이제 17억 원을 감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1억의 역할을 했네요. 네.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감사합니다. 예. 그만하시죠.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합니다. 그 4차는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 네. 진행한 건데 요런 설비공사 40억, 교통영향 17.5억, 필로티 6개에서 23개 증가하는 50억, PIT 면적 이거 증가하는 86억, 시스템 서포트 23.9억, 뭐 요런 부분에서 이제 감액을 해서 그 711억, 그러니까 712만 원에 저희는 이제 협상단은 매도를 지었고요. 이제 조합으로 이관을 시켰어요. 그리고 시트 하나 더 여기서 이제 요거 지난 아까 보여드렸죠. 그리고 지금 요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708만 원이라는 금액이 과연 그 저희 협상단 이제 그 6명이 야 이게 정말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이렇게 했나. 이게 이제 타 단지 4년도에 나온 자료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더 이제 지금은 물가 인상이 더 높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높겠죠, 공사비 자체가. 근데 지금 보시면 잠시 우성 88만 원, 한남 4구역 940만 원, 대림 가락 840만 원, 신당 10구역 830만 원, 신길 2구역 78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딱 보면 잠깐만요. 평균 공사비가 872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그 708만 원, 물론 이제 이 내부에는 이제 그 상세 내역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뭐 맞다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 근데 그 평균적으로 봤을 때 872만 원 대비 708만 원이면 이건 그 현산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시작할 때 항상 이 TV에 그 화정동 사건 그 손편지, 그 대표이사가 보낸 손편지 있어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그때 절박한 내용들을 저희가 이렇게 띄워가지고 현산에서도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아마 708만 원에 제 나름대로는 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감재 한번 볼까요? 아니요, 마감재. 오늘 지금 역할을 굉장히 잘 맡으신 것 같아요. 5분이면 끝나요. 잘하셨어요. 아니, 잘하셨어요. 저는 마감재 보면 강사님 잠깐만요. 제 얘기 다 끝나고 협상 진짜 너무하네. 저하고는 공급드려야 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 과천 8구 단지하고 마감재를 비교한 건데 이 마감재는 과천 8구 단지는 그 764만 원에 포함된 마감재가 상향된 내용으로 제가 리스트를 작성을 한 거예요. 여기에 비해 저희 단지
단지의 마감재가 결코 뒤지지 않아요. 굉장히 저희도 우수하고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독일 내하고 이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 이렇게 표시된 건 이제 과천 8구 단지가 우수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노란색으로 표시된 건 저희가 우수한 거예요. 그래서 노란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조금 높더라고요. 더 이렇게 더 많아요. 이거 보면 뭐 TV도 그 다음에 저 공기기 청정기는 사실 삼성 비스포크인데 이거는 이 과천 8구 단지는 주지도 않아요. 무선 청소기, 정수기 뭐 이런 것들이 거기보다 훨씬 우수해요. 그 다음에 세대 바닥 슬라브 두께 이것도 거기보다 높아요. 250 우리 250mm인데 과천 8구 단지 240mm예요. 그 다음에 주방 TV도 저희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결코 과천 8구 단지하고 그 비교했을 때 뒤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공사비 협상을 진행을 했고요. 그 아무튼 그 자료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그 회의하면 우리 저 백 기자님께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회의 자료. 그러니까 2025년 11월 10일에서 6월 18일까지 이렇게 열어보면 이것들 전부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정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잘했어요. 정말 이런 부분 보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저 회의로 정보 공개 초대했어요. 아니요, 저 대답 들어야 돼서 가야 돼서. 이렇게 했고 다음에 이제 저 대답 들어야 제가 잠깐만요. 질문했으니까 더바니엔지는 이제 이런 자료들 이런 자료도 하나 열어볼까요? 제가 이렇게 1차에 온 자료. 이거 자료가 굉장히 방대해요. 이렇게 이런 자료들이 와서 이게 그 저희는 이거를 이제 그 16절지로 뽑기에는 너무 글씨가 작아서 이거 8절지로 다 뽑아갖고 저희가 이런 자료들을 보고 그 협상을 진행을 했어요. 아무튼 나름 결론은 뭐냐면 아무튼 열심히 진행을 했고요. 제가 이제 물론 이제 협상 진행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나름대로는 뭐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했다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현산한테 하나 부탁할 게 하나 있어요. 마감재 내용인데요. 마감재 관련인데 착공전 저희 협상 한번 더 하잖아요. 그때 그 1차 회의 때 박 부장님께서 제안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 마감 관련해서는 그 중문이 없어요. 지금은 중문. 그거는 그때 협상할 때 제가 이제 저희 집에도 중문이 있는데 중문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과천 8구 단지는 있는데 저희는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청 드리는데 그때 협상하실 때 중문은 꼭 참고하셔서 그쪽 부탁을 드릴게요. 넣어주는 걸로. 예. 감사합니다. 이거 기록에 남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 다 하셨고, 물론 뭐 제가 물어본 질문에 동문서답이지만 좀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저 감사님. 예, 말씀하세요. 아니야, 잠깐 계세요. 지금 저기 공개하기에 대해서 그 반대 얘기에서 맡고 계시죠? 예. 그 서명받는 의미가 뭡니까? 분담금 낮추자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여기는 지금 공개학 하신 분은 잘 됐다고 해서 지금 맞습니다. 맞죠? 우리 이영신 이미 다 끝났죠. 지금 저기 잘했다고 1인 시위하고 박수 계시죠? 쳤잖아요. 네? 그 1인 시위 왜 하고 계십니까? 1인 시위요? 저 죽을 것 같아서 마음 다독이느라고. 저 1인 시위 하면서 뭐 렉가리는 줄 아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니요. 가슴에 제 두고 개인적인 건데요. 얘기하세요. 개인적인 건데요. 네. 저 하는 거에 같이 분당 옆에서 분당을 서주시는 해주십시오. 거예요. 분당. 네. 자. 전 개인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어서요. 이사님 얘기 들으셨죠?
공계약은 달렸다고 하시는데 가계약 하시는 분은 지금 1인 시위하고 2명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조합원들은 어딜 쫓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했던 거 우리 내부끼리 의견을 통합시키자는 얘기인데 공개하기 중요해야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미 다 끝났어요. 아니 아직 끝난 거는 현산하고 도장을 찍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했어. 아니 그건이 아니고 대표자끼리 도장을 찍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건이 아니고 아시겠어요? 총리를 하잖아요. 네. 총이 없나 저 하나만 질문을 말씀하세요. 아니 잠깐 마칠까요? 도시정비 기반 시설이 네. 그렇게 중요하다고 지금 감사님도 여보세요? 여러 번 반복하시고 여보세요? 여러 번 반복하시잖아요. 예. 근데 협상단에 계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거에 회의할 당시에 마실까 얘기 나와. 말씀 단장님 저기 감사님이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안 계셨던 거예요? 계셨었어요. 이 계셨던 분, 제가 25년 11월부터 시작해서 26년 7월까지 그 과정 속에 분명히 그 일부의 한 인원이셨던 분이 지금 이걸 다시 하자고 하는 의도가 좀 궁금해요. 자, 얘기해 줄게요. 계속 계셨잖아요. 들어보세요. 네. 협상 과정에서 네. 자, 들어보세요. 협상 과정에서 이분 계십니까 보세요. 네. 제가 네. 그 도시정비시설공사를 얼마나 반대했는지, 그러니까 현산이 해야 한다는 걸 얼마나 얘기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잠깐만요. 그거 알겠어요. 여기 백인숙 이분이 뭐라 했냐면 잠시만요. 저기서 제가 목소리를 크게 내니까 싸움 그만을 해요. 잠시만요. 그 얘기가 뭐냐면 현산한테 이제 제가 아셨어요. 항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제 아셨어요. 자, 협상 그런 상황에서 제가 협상 저희를 대표한 협상단이 만약에 10명이다. 그러면 충분히 개인의 의사는 있어요. 물론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때 그 중에 9명이 찬성인데 1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 1명 반대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9명이 찬성한 쪽으로 제가 얘기해 줄게요. 자, 보세요. 근데 왜 이 끝난 걸 다시 하다가 지금 내가 얘기해 이해가 안 줄게요. 돼요. 내가 얘기해 줄게. 네. 잠깐만 1분만 좀 시간 아니, 조합원한테 피해가 가는 걸 다수결로 해서 조합원의 피해를 입으라고 하는 게 맞아요? 남은 분들 정리하고 저희 그럼 피해가 가는 얘기지. 하겠습니다. 저희 좀 해주세요. 정리하고 네네. 예. 이거는 끄고 우리 왜 또? 하지 마. 잠시만. 그렇게 왜냐면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분들은 네. 조합원이 피해가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렇지, 맞지. 잠깐만요. 자요. 네. 피해가라고 그걸 결정하셨다. 단장님들. 지금 거세해주세요. 잠깐만요. 지금 한산이 하라고 끝났나요? 빨리 한산만 했는데 여기는 조합원들한테 피해가라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조합원이에요. 그 말을 한번 물어봅시다. 저 정리하겠습니다. 네, 하시고요.